모든 내빈의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되겠다.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나라가 전복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각자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고만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이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다, 흑수저다,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더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파, 주사파를 대변하는 좌파의 좌파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4년 이후로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 병 국회의원, 주강덕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좌파, 주사파가 뿌리 깊게 지긋지긋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년 24년 4월 총선에서 자유우파 200석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설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자유우파의 불이 심어져서 이 좌파들이 남양주를 다스렸던 20여 년의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자유우파로 뒤집혀질 수 있기를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앞으로는 그 교회에서 찬양하시거나 노래방 가시면 이렇게 목을 푸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지금부터 나오시는 연설자 강사분들께 연호와 확 박수로서 여러분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따 가실 때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연설자로 골 때리는 총신대학원 출신, 남양주 진접신도시의 유일한 자유우파를 공식 선언한 비전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데 보실 필요 없어요. 저예요,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성재 목사입니다. 예. 오늘 보시는 분들마다 목사가 왜 이렇게 젊냐, 또 하나 놀라는 거는 왜 이렇게 자유마을 대회하는데 젊은 목사는 또 처음 봤다, 뭐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제 또 간증 및 연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 심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골 때리는 총신대학원 109회 졸업생이고 분당 우리교회 첫 분립개척 교회에서 부목사까지 사역하고 지금은 이 비전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원래 이찬수 목사와 분당 우리교회의 목회 인연과 철학에 젖어있던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 유튜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와서 보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들이 있지만 유튜브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닮으려고 수없이 많은 애를 써왔고, 그리고 저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목회적인 롤 모델로 삼아 왔습니다. 그렇게 제 목회 인생을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있었지만 제 목회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24년도 내년부터 단독 목회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단연간 기도했던 제목이 저의 목회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고하게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갈증 속에 저는 올해 5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저의 목회 방향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저는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정강훈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당 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의 목회 인연과 철학에 완전히 젖어있던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뒤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갈매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던 중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저에게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정강훈 목사님과 애국 목회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셨을 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영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갈매산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가서 그곳에서 제가 누른 클릭 속에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부터 빤스 목사는 이꼴 정강훈 목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제 편견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30분도 채 못 돼서 저의 모든 편견이 완전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때를 생각하면 신기한 게, 성령님은 유튜브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제가 그 숙소 방 안에서 보다가 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본당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거기서 성령의 감타심으로 방언기도 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목회 방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 운동이요, 두 번째는 애국 목회였습니다. 그렇게 제 심령을 강타하셔서 저는 제 목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 세례 운동과 또 애국 목회라는 두 기둥을 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가 가장 선진적이고 그분의 목회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들이 성령께서 저를 강타하시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찬수 목사의 목회를 사모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하는 것, 정치적 얘기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제가 이제는 성령께서 강타하시니 이제는 단번에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분당 우리교회와 이찬수 목사를 탈퇴하고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목회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의 저주를 받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성령께서 강타하셔서 광화문과 애국마을로 다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39살입니다. 그 놀람은 묻진 않겠습니다. 이해한지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39살인데 여러분, 저는요 제 목회 경륜과 나이와 실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분보다 뛰어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100개 중에 98개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지만 목회의 본질인 성령 세례 운동과 애국 목회란 것을 저는 39살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깨달았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애국 성도들도 그분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분이 유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상급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그의 오른손이라는 채널에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 우리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전 설교 중에 그분이 예전에 신영복 교수님의 이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 이 간첩 빨갱이 왕에 대해서 좋은 사상가요, 참 그분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했다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와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변을 뭐라 얘기했느냐,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람의 그릇이 작고 째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예? 그래서 그 간첩의 왕에 대해서 왜 좋은 사람이라 얘기했느냐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째째하고 그릇이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교회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은 나쁜 얘기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 살아오셔서 지금 이찬수 목사님에게 정치라는 것은, 우리 애국 목회라는 것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목회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김준곤 목사님을 정치꾼이라고 욕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주기철, 한경직, 김준곤, 조용기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분의 지성이 그들보다 이찬수 목사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수준이 떨어져서, 영성이 없어서 그분들이 애국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애국 목회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저격수로 등장했습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전향만 한다면 수십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을 가린 죄를 회개하고 반드시 애국 목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젊은 목사들이 잘못 배워서 이 좌파 빨갱이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목사 전도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분 중에 또 아는 젊은이들 중에 있으시죠? 제 동기 선후배들 중에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카톡에 조국 사진을 올려놓은 전도사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카톡 프사에 아직도 조국 사진을 올려놨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국 사진은 내려놨는데 노란 리본이며 저 후쿠시마 오염수며 이런 내용을 아직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한테 그런 빨갱이 물을 먹여서 되겠느냐?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사, 전도사들, 단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가르치는 모든 부교육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모든 교회에서 탈퇴하고 자유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보시죠.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적결하라! 감사합니다.